월드와이드 미스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인디애나주 델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2명의 10대 소녀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델파이 살인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사건입니다. 두 10대 소녀들이 남긴 증거 녹화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일명 에비라 블리는 에비게일 윌리엄 13세의 소녀와 리비라 블리는 리버리티 절맨 14세 소녀는 하이킹을 하러 가기 위해 리비의 언니에게 차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고 오후 1시 30분쯤 하이킹할 장소에 내립니다. 오후 2시 7분, 리비는 자신의 스냅챗 앱에 다리 위를 걸어가는 에비의 사진을 올렸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이킹을 마치고 3시 15분에 리비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리비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가족들은 이들을 찾으러 나섰지만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도 그들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재빨리 하이킹 구역에 도착하여 이 10대 소녀들의 실종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소녀들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색에 나섭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수색이 계속되었고 2월 14일 정오, 두 소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리비의 언니가 내려준 곳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진범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범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고자 해당 사건은 비밀리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소녀들이 살해당하기 직전 리비는 다리 위를 걷다가 뒤에 따라오는 한 남성의 동영상을 짧게 촬영합니다. 아마 리비는 그 남자로부터 위협을 감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남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를 숙인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이 소녀들을 향해 걸어오는 백인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후드티와 파란색 재킷을 입고 페이지보이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이 용의 선상에 오른 남자가 소녀들에게 얘들아 언덕 아래로 가 라고 말하는 짧은 오디오 클립을 공개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실제 녹취록입니다. 이 남성의 목소리는 이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들리며 리비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주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용의자는 167에서 177cm의 키에 81에서 99kg의 몸무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짧게 녹화된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수염이 짧았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두 번째 몽타주가 공개됐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18세에서 40세 사이로 추정된다며 공개 수배의 몽타주 특징이 새로 수정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토마스 브루스. 토마스 브루스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폭력적이고 어두운 면을 가진 전직 목사였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스 브루스라는 이 남자가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카톨릭 성물방에 들어가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자 그녀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합니다. 카톨릭 성물방에서 이런 충격적인 범죄가 대낮에 일어나자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토마스는 이틀 후 체포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토마스가 10대 소녀 2명을 살해한 남성과 매우 유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톨릭 성물방에서 그 또한 페이지보이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청바지에 비슷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심지어 그 옷을 처분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 옷을 찾아내어 압수합니다. 하지만 이 델파이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다리 위에 있던 용의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두 범죄 모두 대낮에 일어났으며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얼굴 또한 처음 공개된 몽타주와 매우 유사합니다. 게다가 토마스는 의미를 둔 것 같은 2개의 5센트짜리 동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기서 첫 번째 5센트짜리 동전은 리버리티 2017이 적혀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리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다른 동전은 애비일 것이라 연관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의 거주지가 인디애나주 델파이에서 약 460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가 범인일 것이라 단정지을 만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현재 카톨릭 성물방 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17건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77세의 여성을 납치해 폭행 및 재물 강탈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일은 2020년 12월 4일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폴 에터. 경찰은 한 제보자로부터 폴 에터라는 주민이 용의자일 거라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폴 에터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폴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한 여성 운전자의 차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의 진입로에 차를 세웠고 폴이라는 이 남성은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차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친구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그녀가 친구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웠을 때 폴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는 5시간 동안 그녀를 성폭행한 후 차로 그녀를 다시 데려다 줍니다. 6월 27일 경찰은 폴이 몰고 다니던 차가 도난 신고가 접수된 트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과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트럭은 멈춰서게 됩니다. 만일 폴이 델파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면 우리는 이 사건의 용의자를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용의자는 둘 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현재도 수사 중에 있으며 누가 두 소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해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미스테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